참새인문학방앗간 1장 7강 내 감정을 대리하는 기계 상호수동성. 여러분,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푹신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켭니다.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시트콤이 방송되고 있네요. 그런데 등장인물들이 농담을 던질 때마다 어김없이 스피커에서 이런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흔히 통조림 웃음이라고 부르는 미리 녹음된 방청객의 가짜 웃음소리입니다. 방송국에서는 도대체 왜 이 가짜 웃음소리를 넣는 걸까요? 가장 흔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 그건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도하기 위해서죠. 남들이 웃으면 따라 웃게 되니까 일종의 심리적 자극제 같은 겁니다. 맞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설명이죠. 그런데 슬라보의 지젝은 이 순진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지젝은 칠판을 치며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 정말로 그 소리를 듣고 따라 웃습니까? 솔직해집시다. 직장 상사에게 시달리고 야근까지 하고 돌아온 당신은 소파에 멍하니 누워 화면을 보며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웃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그저 꾸벅꾸벅 졸면서 화면을 멍하니 응시할 뿐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텔레비전을 끄고 난 직후의 우리 반응입니다. 분명 나는 한 번도 웃지 않았는데 잠자리에 들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 방송 진짜 재미있었어. 내가 웃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프로그램이 재미있었다고 객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걸까요? 지젝은 바로 여기서 아주 소름돋는 철학적 진실을 폭로합니다. 텔레비전 속의 그 가짜 웃음소리는 나를 웃게 만들려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계음은 피곤한 나를 대신해서 기계가 웃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는, 코미디를 보면 응당 웃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습니다. 지젝은 이를 감정의 의무라고 부르죠. 그런데 텔레비전에 내장된 저 보이지 않는 기계가 내가 져야 할, 그 웃어야 할 의무를 친절하게도 대신 짊어져줍니다. 마치 만담가가 자기 농담에 스스로 웃음을 터뜨리듯 텔레비전은 미리 녹음된 웃음소리를 스스로 방송하며 내 감정을 대신 처리해버립니다. 나는 가만히 수동적으로 누워있기만 해도 기계가 나 대신 활동하며 웃어주는 겁니다. 내 감정의 짐을 기계가 대신 덜어주었으니 나는 한 번도 웃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정말 재미있게 잘 웃었다고 아주 만족스럽게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지젝은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이 기막힌 현상을 상호수동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상호작용성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넷이나 비디오 게임처럼 내가 직접 버튼을 누르고 기계에 명령을 내리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지젝은 현대인들의 진짜 모습은 상호작용성이 아니라 상호수동성에 있다고 꼬집습니다. 기계가 나와 상호작용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내가 수동적이고 편안해지기 위해 기계가 나 대신 능동적으로 활동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상호수동성입니다. 쉽게 말해 나의 가장 내밀한 감정과 행동마저 외부에 외주를 줘버리는 겁니다. 이 상호수동성은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지젝은 티베트 불교의 마니차를 아주 탁월한 예시로 듭니다. 티베트에는 불경이 적힌 원통형 바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이 바퀴를 손으로 한번 빙그르르 돌립니다. 바퀴가 돌아가는 동안 신도는 굳이 마음속으로 신앙심을 불태우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딴 생각을 하든 장사를 하든 밥을 먹든 상관없습니다. 바퀴가 돌아가는 물리적 행위 그 자체가 그를 대신해서 객관적으로 기도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심마저 기계에 외주를 준 셈이죠. 현대판 마니차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넷플릭스 찜하기 버튼입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훌륭한 다큐멘터리나 예술영화를 발견하면 당장 나중에 볼 동영상이나 찜하기에 저장해둡니다. 그런데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그거 나중에 진짜로 보시나요? 거의 안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영상을 저장장치에 담아두는 순간 왠지 지식인이 된 것 같고 훌륭한 문화생활을 누린 것 같은 뿌듯함을 느낍니다. 내가 그 영화를 보지 않아도 나의 스마트폰이 나 대신 그 영화를 소유하고 즐겨주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도 이 상호수동성의 달인이었습니다. 옛날 장례식에는 돈을 받고 대신 울어주는 직업인 곡비가 있었죠. 상주가 손님을 맞느라 피곤하거나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 곡비가 바닥을 치며 아이고 아이고 대성통곡을 해줍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아, 이 집안의 슬픔이 정말 크구나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게 되죠. 슬픔이라는 가장 개인적인 감정조차 타인에게 완벽하게 외주를 맡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감정과 믿음을 기계나 타인에게 떠넘기는 걸까요? 편리해서일까요? 지젝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진짜 감정의 폭발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며 진짜로 미친 듯이 웃거나
진짜로 심연의 슬픔에 빠져 오열하거나 진짜로 절대자를 향해 신앙의 불꽃을 태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은 그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완전히 붕괴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삶의 일관성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 뜨겁고 위험한 감정을 기계에게 떠넘깁니다. 나는 그냥 팝콘이나 먹을 테니 텔레비전 네가 나 대신 박장대소해줘. 나는 그냥 장사나 할 테니 마니차 바퀴야 네가 나 대신 깨달음을 얻어줘. 이렇게 보면 현대사회는 참으로 편리한 유토피아 같습니다. 내가 굳이 감정 노동을 하지 않아도 기계들이 내 모든 것을 대신해주니까요. 하지만 지적의 서늘한 경고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능동적인 주체가 되기를 포기하고 나 대신 욕망하고 행동하는 기계 뒤에 숨어 수동적인 구경꾼으로 전락할 때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 대신 웃어주고 나 대신 슬퍼해주고 나 대신 기억해주는 기계들에 둘러싸인 채 정작 내 안의 진짜 감정은 텅 비어버린 껍데기가 된 것은 아닐까요? 화면 속 캔 웃음소리처럼 우리 삶도 진짜 알맹이는 빠져나간 채 깡통 속 통조림처럼 포장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 텔레비전에서 방청객의 가짜 웃음소리가 흘러나올 때 한번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즐겁게 하려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감정마저 빼앗아가려는 텅 빈 기계의 탐욕스러운 입벌림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8강에서는 우리의 뒤통수를 한 번 더 강하게 후려칠 아주 기막힌 농담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거실에서 낯선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어머니. 그런데 불쑥 들어온 어린 아들이 냉장고를 열더니 뜬금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어머니, 하나밖에 없어요. 가장 외설적이고 끔찍한 비극의 현장이 아이가 던진 단어 하나와 문장 부호의 위치 때문에 가장 빵 터지는 코미디로 둔갑해버립니다. 단 하나의 기표가 어떻게 우리의 현실 전체를 지배하는지 지적의 뼈 때리는 락강 철학 기표의 권력편을 다음 시간에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새인문학방앗간 1장 7강 내 감정을 대리하는 기계 상호수동성이었습니다. 방앗간에 들르는 참새처럼 인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꼭 마주치게 되는 낯설고 딱딱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그 개념들을 방앗간에서 곱게 찢듯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딱딱한 개념을 고운 가루로 참새인문학 방앗간입니다.